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휴림 로봇이라는 기업이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금 의혹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데, 먼저 기업을 좀 보시면, 자 봅시다. 자, 휴림 로봇을 좀 보세요. 휴림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자, 이 기업에 대해서 먼저 확실히 분석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자, 보니, 자,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니, 여전히 뭐 이익이나 막 크게 나고 그러는 기업은 아니죠. 예. 얘는 보시면 뭘 만드는 회사? 저는 이게 중요해요. 얘가 로봇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 자동차 카페트 만드는 회사야. 그렇잖아. 여기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동차 카페트 제작 및 판매에서 여러분들, 그렇죠? 매출이 나오고 있어. 자, 그쵸? 그렇다는 거야. 그쵸? 근데 뭐냐? 영업이익 비중은 제조업, 그쵸? 이쪽에서 좀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능형 서비스는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제조업용 로봇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쵸? 이런 사업 부분 이익을 보니, 근데 영업이익을 보니 또 뭐야? 매출은 나오지만 영업이익은 봐요. 자, 이 로봇 관련해서는 뭐야? 전혀 나오고 있잖아. 결국은 뭐냐면 얘 수익을 내는 원은 자동차 카페트 관련 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다시피, 그쵸? 사업의 내용을 보니, 그쵸? 이렇게 나오고, 최근에 이제 뭐 로봇 관련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쵸? 그리고 최근에 공시를 봅시다. 자, 공시를 보니 그래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죠. 뭐 나오고 있는데 뭐 크게 뭐 이런 부분에서 볼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이제 공시 목록을 보면 분기 보고서가 나왔잖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꽉 봐야 될 거 증권의 발행 7번 보이죠?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꼭 보셔야 돼요. 자,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보니, 자 보시면 전환사채 물량이 500만 주가 있죠. 2025년 7월 달이면 500만 주가 전환이 돼. 그렇죠? 1,700원이야.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무시 못할 거잖아. 그렇죠? 잘 보이시죠? 안 보여? 잘 보이죠? 자, 3호 전환사채가 7월 17일에서 6월 17일까지, 그쵸? 1,700원에 500만 주가, 그쵸? 상장이 될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쭉 내려와서 이사에 관한 사항도 보시면 되죠. 어떤 일을 2025년에는 자, 쭉 보니 크게 문제될 만한 큰 일은 없었죠.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면, 얘네들은 지금 예전에 그 회계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서 검찰이 기소가 된 상태야. 그쵸? 기소가 된 상태고,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EQ셀은 상장 폐지가 됐네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도 많이 되었었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사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저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들께 확실히 뭐 사라 그러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야. 이 장대 양봉 있죠. 이 장대 양봉에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여기에 절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면 여기 한 2150원 이탈하지 않으면 갖고 가봐요. 그냥 얘는 2150원 이탈 안 하면 갖고 가보시고, 손절선은 꼭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왜냐면 물량이 지금 7월 달에 터진단 말이에요. 500만 주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지금 1,700원이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수익이니까.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이 종목 같은 거 조금 조심하죠. 2,150원은 꼭 손절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통방을 좀 만들었어요. 이렇게 소통방을 좀 만들어 놨으니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에 정책주가 이번에 새로 하나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정책주들이 나왔죠. 그래서 어떠한 정책주를 매매해야 되는지는 설명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대통령 공약이 나왔죠. 어떤 공약 나왔죠?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예요. 그렇죠?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부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데,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배당입니다. 배당.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을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당연하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다. 그 핵심 축에는 증권 시장이 있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주식으로 생활비 벌 수 있게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배당이요, 배당. 이렇게 배당.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서 나가야 되죠. 보시면 여러분들, 자, 벌써 여러분들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보이시죠? 예. 벌써 배당률을 6%인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원래 6% 주던 회사예요. 연 6% 주던 회사인데 이거를 12%로 늘린대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정책에 맞서서, 그렇죠, 대통령 정책에 맞추어서 분기 배당을 12%씩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분기 배당을 12%씩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연이면 4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자기네가 하는 거. 그만큼 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겠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고, 그쵸? 그 다음에 현금 유보율이 큰 기업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제부터는 사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맨날 뒷북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자, 이거 월봉의 모습이에요. 월봉.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의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는 이 전의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의 모습을 보면, 자, 주봉상은 굉장히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라 그래요,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흐름도 굉장히 큰 흐름으로 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로템을 생각해 봅시다. 자, 현대로템의 일봉의 모습인데 우리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잖아. 신고가. 그쵸? 신고가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주가 자체가 20만원까지 갔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배당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분기 배당을 그렇게 높이 한다는 건 정말 큰 이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이 받고 배당도 받고 주가는 더 오르겠죠. 그럼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12월까지는 편하게 갖고 갈 종목입니다. 배당 받으면서.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상에 있는 번호 배당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텔레그램 입장 방법과 어떻게 주식 모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2014년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10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지금쯤 2억 6,900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비트코인은 얼마? 비트코인은 무려 290, 400억 올랐어요. 그쵸? 엔비디아도 그만큼 올랐죠? 자, 에슬라는 12배.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은 12배 정도 오르고, 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0.8 올랐어요. 8%. 그럼 뭐야?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여러분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 컴퓨터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컴퓨터 기억나시죠?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를, 그쵸, 손에 들고 막 코딩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AI가, 그쵸? 글을 쓰고 로봇이 택배를 나르고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라고, 그쵸?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는 정말로 AI가 글을 쓰고 로봇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쵸? 가장 고민이죠. 예, 우리는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나이는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AI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AI를 말씀드리는지 알아야 돼요. AI가, 그쵸? 한 명의 일만 대체하지 않습니다. 10명, 100명의 일을, 그쵸?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봇까지 여러분들 등장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누구나 이런 AI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죠. 그쵸?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들 수는 없어도 뭘 해야 될까요? 기술을 만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는 매달 주식을 모으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때요? 과거에 저도 적금을 많이 들어봤어요. 적금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그쵸? 적금이 최고의 재테크였어요. 그쵸? 주식하지 말고 재테크 하라 그랬어요. 매달 넣고 몇 년 뒤 돌려받는 구조인데, 하지만 지금 이자율도 낮고, 그쵸?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잡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모으는 시대가 맞아요. 매달 정해진 기업으로, 그쵸? AI 기업 관련 로봇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더니 최종 잔액이 6,200, 1억 6,100이에요. 그렇죠? 10년만 낙입하면 1억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게 마치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10년 전에 엔비디아처럼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사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될까요? 자,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할까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 로봇주를 사야 될까? 그쵸? 자, 로봇을 잘 활용하는 회사도 그래서 충분한 로봇 관련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의 그쵸, 물류 배송 시스템이든지 쿠팡, 예? 자동화 배송, 그쵸,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그쵸, 여러분들 이 내 자산을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돼요.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매일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AI와 로봇이 대신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월급을 쪽에 적금을 들었던 뭐다? 이제는 매달 한 주씩 미래를 사는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의 당신에게 미래에 고마울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주부터 매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식 모으기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만 눌러주시면 우리 같이 참여하셔서 한번 우리 미래를 같이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좋아요, 구독 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